삼명통해의 암충론에는 충출충기라는 표현이 있다. 특히 임기용배 편에서는, 자, 임기용배라는 것은 이미 진 위에 올라탄 거지, 임진을 얘기하는데, 자, 쌍에 암충기를 언급하였다. 자, 암충기라는 것은, 자, 충기라는 표현은 우리는 이제 형충이합에서 뭐 진술이 충한다 그러면 술 중에 장관들이 고출되어서 이것이 합거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충기라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럴 때 이제 충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충기, 충발 이런 것도 다 삼명통해의 그 암충론이라는 그 표현, 그 짧은 표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그런 이제 이론들인데, 여기서는 좀 달라. 이것은 얼핏 암충으로 합내한 허자의 장관을 위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쉽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진이 술을 불러와서 술 중에 정화와 무토를 쓴다, 이렇게 이제 또 이미 정을 또 비합해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암신의 고출한 글자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후대 명리가들은 그 기룡의 기룡의 그 기가 진이 암으로 충해온 술중 신정물을 삼기를 충격에 쓰는 데 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단순히 허신을 끌어오는 현상하고 허자의 장관을 충출해 쓰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야.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암신의 장관을 고출해서 쓰는 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가 내린 적이 있어. 자, 구서에는 이 점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후학들의 견해가 몹시 엇갈린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허자의 장관을 충출해 쓰는 법은 없다. 따라서 암충기란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비출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미 정화를 비합하고 술중 정화를 비출해서 술토를 불러오는 그런 묘용을 일컫는 말이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어. 자, 기룡에는 보다 심오한 뜻이 있다. 진은 임수의 자고인데 이것은 마땅히 충출시켜야 좋은 것이다. 바로 이 역할을 대충한 술이 수행한다. 자, 허자가 실자를 충하면 실자가 오히려 충의 역할이 나타난다. 충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진중계수는 화기를 띠고 충월에 능히 합하한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게다가 재고이자 관고인 술토에서 재관을 비출하는 구조, 명중 임갑에 놓이면 천지 공덕을 논할 정도다. 정리하면 암충기란 암신이 실자를 충격하여 충기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부분도 이렇게도 이제 가설을 하나 세운 거지. 그게 뭐 꼭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후학들은 이제 암충해온 글자의 그 신정무, 술중 신정무를 다 써서 재간인 삼자, 삼기를 다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왜 확정지어서 그것을 이렇게 암신에서 충출하는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이다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냐면, 다른 허자 이론에서는 그게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암충기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냥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합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미 정화들을 합내오고 임진 겹치면 그 다음에 술 중에서 우리가 화고잖아, 그지? 그래서 술 중에서 이미 정을 이렇게 암합하는 구조, 이렇게 해서 그 글자를 우리가 허신을 불러왔다. 허신을 우리가 암신을 불러왔고, 그래서 화토를 쓰는 것으로, 재관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 보통 도충자를 논할 때 지지 같은 2자 이상의 병립이 합리 일반적 요건을 성립낸다. 하지만
형합에서는 두 글자 하나의 지지가 겹치지 않아, 두 글자 이상의 지지가 겹치지 않아도, 뭐, 갑인이다, 이러면은, 인사 사화를 불러오고, 또, 그 다음에 경신이다, 이러면은, 경이 을을 불러오고, 신이 인을 불러와가지고, 그냥 그 목기운, 을목을 우리가 관으로 쓰는 합록경, 뭐 이런 데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간지가 합작해서 뭐 살을 합내하거나, 경신 같은 경우에는 인을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지지는 한 글자. 그런데 이때도 천간에서 같이 상합해줘야 쓰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암합, 암충한 허자를 반영한다. 뒤에 이제 실제 드릴에서 보면은 각각 이제 글자 이제 각각 항목에서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때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 가령 합록, 합마, 합기가 그런 것이다. 이상의 글자들이 팔자에서 합으로 기반되어 있거나 전실되지 않는 한 모든 허자는 유효하다는 얘기다. 만약 실제와 실감의 차이가 있다. 다만 허자를 그 실자와 동등한 지위로 부상시키려면 허자가 왕기를 띠거나 병립되어야 한다. 이 모두는 허자가 왕자여야 한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실자가 왕자여야 한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형합 또한 형합하는 지지의 글자를 또한 왕기를 띄어야 묘한 것이다. 그러나 왕기를 띄지 않는다고 해서 허신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앞에서 임기용배편에서도 우리가 하나 더 지적하고 갈 것은 예를 들어서 임진이 수를 불러왔을 때 이미 토의 간은 성립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전실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불러온 재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재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수가 정화를 비합해 오고 이미 술중 정화를 이렇게 암합하는 구조에서 그것을 우리가 충출이라고 표현해도 돼.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정화를 비추라는 그런 묘용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68페이지에서 이렇게 정의했듯이 그렇게 재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쓰면 된다 이거야. 꼭 술중 재관을 다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미 진이라는 관이 전실되어 있는데 그것이 굳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약하고 한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그래서 암충기라는 것은 비추라는 구조를 얘기한다 정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 다음에 2자가 아닌 3자가 병립되면 또 다른 묘용이 드러난다고 했다. 암충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비록과 기룡은 비출과 암충기의 두 가지 은덕을 암시하는 기격이다. 반면 정난차는 지지에 병립과 무관함으로 충기를 거론하는 바가 아니다. 그냥 대대한 상대 오행을 불러오는 거다. 암충과 비출, 충출을 구분하지 못하면 종래 공학이 짝이 없는 허자는 운용기로 머물고 말 것이다. 이제 요 그냥 대대만 잘 암충이라는 거는 비출하는 구조. 그러니까 암충과 비출은 같은 말이야. 충출은 좀 더 관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형충합 일반으로서는 실자에서 우리가 충기, 충출 이런 말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22번 한번 보자. 무일 경신시생이면 합록격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합록이라는 것은 신이 인을 불러오고 도충해오고 그 다음에 경이 을을 합내해가지고 비합해서 이렇게 상합하는 구조를 갖춰서 그 을목을 우리가 무일의 정관을 쓴다는 뜻이야. 그래서 목기를 불러온 거지 지지에서. 그래서 팔자에 갑, 을, 인, 묘가 없으면 전실로 우리가 합록격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희기편에 전식합록이. 자, 전식합록이라는 것은 생시의 글자가 모두 간지 모두 식신일 때 이것이 관을 이렇게 상합해서 불러오는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허자 용신 관을. 그래서 신이 왕기를 운영하면 명리가 있다고 했다. 자, 세월이. 자,
식신의 왕쥐로 운행하면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하면 실자가 왕기를 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월에서 갑인인묘를 범하면 불우해진다. 갑인인묘. 자, 여기서는 갑병인묘라고 했는데 이제 희귀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깝깝한 거야. 왜냐하면 자, 우선 인이 오는 것은 이해가 돼. 인신충 이러면은 우리가 쓰지 못하지, 그지? 그 다음에 갑이 와가지고 우리가 세월에서 갑이 와가지고 또 묘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허자를 우리가 전실시키는 운이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자, 다음은 성평해회에서 인용한 양조인데 우선 그 사춘방의 명식을 보면 기유생이야. 그러니까 기유월생이야. 그럼 이것은 벌써 전식의 경신을 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운이 또 식신이 왕지로 가도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팔자에 없는 관을 불러오는데 정관을 불러오지. 그래서 경이 을을 불러오고 신이 인을 불러오는데 이것이 바로 목기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고.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전식 합력격이 되고 그 다음에 갑진생 허담함의 명조를 보면 허담함은 이미 갑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식 학력격에 해당될 수 없이 전실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명식은, 한번 보면은, 격국은, 7살 페인이 다시 사룡식재로 이렇게 이제 성격된 명인데, 여기 보면은,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천간 순식의 귀격이야. 천간 순식. 천간이 이렇게 순식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명식 중에 오행이 이렇게 생생한 그런 생생불식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귀격을 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평회에 보면은 정확한 명식들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데 성평회라는 책은 선생님도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가장 명서의 상위권에 있는 그런 책이야. 선생님이 다 읽어봤다는 것은 그 책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사춘방과 허담함의 명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식합력격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 형합격은 시지 인과 신이 살을 합해오는 건데, 자, 살을 인과 신 하나만 무조건 살을 합해온다고 하기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상생하는 구조가 돼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명통부에 6개일이 갑인을 얻으면 인사형합으로 특히 기하다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갑인 이러면은 우리는 경신 이러면은 아까 신이 인을 불러오고 경이 을을 불러와서 같은 목기를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신중경금하고 그 다음에 생시간의 경금이 그냥 동시에 경경이 을을 비합한다 이렇게 보통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인이다. 그러면 기토 불러온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화를 불러왔다. 인이 사화를 불러온다라고 할 때는 무토를 불러온다. 그러면 계계가 있겠구나. 비출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출되는 구조를 우리가 비합되는 구조에서 일단은 답을 찾는다고. 그래서 응당 인과 신은 왕기를 띄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왕기를 띄는 것도 다음은 형합격에 합당한 명례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인의 왕기는 예를 들어서 묘와 인과 그 다음에 해 이렇게 이제 보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해미 한목을 목국을 잡았다 해서 왕기를 띄었다고 보고 목기를 상당히 이제 왕하게 띄고 있는데 그 인이 사화를 불러올 때 여기에서는 갑이라는 글자는 같은 글자로서 인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것 그런 상합의 구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계가 무토를 불러오니까
관을 불러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자고. 자, 본다. 근데 여기서 형합에서 보면은 미토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 미토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미 그러면은 관이 일단은 전실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엄밀히 이제 우리가 형합격이라고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 나는 이 명식을 그냥 종합격으로 보고 일단 종합격의 귀로서 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퍼자론 구성에서 명식에 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허관을 굳이 논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개개가 무토를 부르고 있으면 개개가 무토를 부르고 있지. 그 다음에 이런 비합의 글자가 보다 효용을 띠려면 암합하는 쟁투하는 암합하는 구조여야 더 효용이 있다고 했잖아. 인해서 이렇게 암합하고 있는 거야. 생시에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개가 인중무토하고 이렇게 암합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인이라는 글자에서 우리가 보통 관을 취하면은 그것이 다 형권이 돼요. 인권성 이랬잖아. 우리 오자술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건 용법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관이 형권이었겠구나. 그리고 그 형권을 생사집탈권을 이 사람이 오래도록 쥐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그래서 절도사의 명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명식에 이미 7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운에서 굳이 관살의 전실운을 논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야. 그런 차별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형의 합내에는 갑인시와 경신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경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인도에 속하잖아. 인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 규범과 그런 사람이 살 때는 규범과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 제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마땅히 그것을 치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신사 사명과 축술미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축술미 사명이 오는 것은 사람의 일로 인해서 겪는 고초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인신사 사명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이런 그런 상황으로 보통 나타나, 인신사 사명은. 그래서 제도권의 형벌을 좀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어쨌든 형합격을 논할 때는 갑인시, 경신시 이런 거 보면은 간지가 전자로 비화해서 극성을 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야 형합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전체 팔자수 구조에서 보면은 전부 다 비합하고 암내하고 이런 구성을 띠게 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중점을 둬야 돼. 비합하는 구조. 그래서 경신시일 때도 선생님은 신중 경금과 그 다음에 생시간 경금, 이게 두 글자의 경금이 같이 이렇게 을목을 합내어 오는 상황, 여기에 중점을 둔다고. 자, 그 다음 72페이지 한번 보자. 명통부에 6개일이 경신시를 얻으면, 6개일이 경신시를 얻으면 사를 합한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무토가 경신을 볼 때는 을을 합내해가지고 관을 쓰고, 여기서는 개수가, 자, 6개일이면, 여기서도 이제 보통 전인 합록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이 이제 사를 부르고, 또 경금이 사의 생지가 돼가지고 이것도 간지전자로 비화한 게 힘을 갖는다고 보지만, 이때도 전인 합록격도 기본적으로 팔자의 개수가 겹쳐줘야 돼. 개수가. 그래서 뭐 개월, 개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전인 합록격에 부합된다고 봐야 돼. 자, 그 다음 또 얘기하고 있네. 자, 6개일의 경신시라 해서 무조건 전인 합록격이 될 수 없다. 팔자에 병정화가 없고, 자, 병정화가 있다고 해서 전인 합력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아니야. 왜냐하면 일단 무토를 불러오면 되니까. 또 무기토가 없어야 한다는 건데, 무기토가 없어야 한다는 인정. 그러나 팔자에 병정화가 없다. 이것은 병정화가 있어도
전인 합력격은 성립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요소는 신금이 왕기를 띄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다음은 무간 참장의 명이다라고 보고 이것은 전인 합력격을 논하지 못한다. 왜? 자, 진올에 태어나서 일단 신이 왕기를 띄지도 않았지만 치명적인 것은 개수가 중첩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 우리가 전인 합력격을 성격시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 자, 그 다음. 자, 명통부에 전인과 전식은 논리가 같다고 했다. 자평진전에서 형합격이 합력격과 유사하다고 했다. 덧붙여 합력은 기쁘게 합리하는 것이고 형합은 강제로 합리하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이런 건 그냥 말장난이야. 아마도 전식에서 천간이 상합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자, 천간이 다 상합을 해오면 기본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합해오는 거야. 그러나 전인도 형합과 같으므로 신유천의 비유는 적합치 않다. 그러니까 전인도 형합인데 논리가 같으면서 예를 들어서 전식이나 전인 전부 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형합하는 거고 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비합하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냥 비합하는 그런 구조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굳이 뭐 형합이라고 해서 강제로 합리한다 뭐 이런 작용이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강제다 이 말은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뜻이었겠지. 그 다음에 형합과 합력이라는 것은 시간지의 전자라는 점에서 그냥 일맥상통한다. 전자로서의 같은 글자라는 것도 상합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